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4.0에서 새롭게 추가된 라이트 링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라이트 링킹 3D 맥스를 사용할 때는 라이트 익스클루드 기능이었는데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도 좀 추가되기를 원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되고 나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굳이 라이트 링킹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라이트 링킹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능 소개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추가했고요. 씬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의 밝기를 좀 많이 올려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링킹 어떤 기능이냐? 말 그대로 라이트와 오브젝트 간의 연결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오브젝트는 라이트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나오고 조명을 받는 이런 모습인데 특정 오브젝트가 라이트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현재로서는 월드에는 라이트 링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월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링킹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스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이클스 모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들어가시고 쉐이딩 탭 보면은 라이트 링킹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트 링킹 뉴 해서 새로운 컬렉션을 등록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컬렉션은 아웃라이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컬렉션을 따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컬렉션을 따로 만들지 않고 사용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몽키 이 친구만 만약에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애들은 이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여기 있는 몽키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활성화가 아닌 상태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 오브젝트만 조명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옆에 있는 몽키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오브젝트를 제거를 할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누르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수잔 002번 얘만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바닥 부분도 같이 밝아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이트 링킹 같은 경우에는 직접광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튀어나오는 인다이렉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산해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더하기를 눌러도 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웃라이너에서 직접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갖다 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선택한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만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들어와 있는 객체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만 조명을 받는 모습이고요. 얘는 조명을 받지는 않지만 그림자는 만들어내고 있죠. 만약에 그림자까지 제외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섀도우 링킹 여기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이트 링킹 4.001 컬렉션이 하나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 컬렉션을 그대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림자까지 같이 삭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클릭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상태예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반전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컬렉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해당 오브젝트만 그림자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만 컬렉션 1번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는 다 그냥 지워버리고요. U를 누르지 않고 옆에 있는 박스를 열어서 컬렉션 1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오브젝트가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을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만드는 애드온 컨트롤 G키 눌러서 이렇게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만약에 포함을 하려고 그러면은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라이트 링킹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으려고 선택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여기에서 컬렉션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룹이니까 이 그룹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잔 4번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그룹에서 아예 제외가 되면서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컬렉션 그룹 그 자체로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아웃라이너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던져 넣으면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이걸 확장을 해서 이 그룹을 넣어줘야 돼요. 결국은 라이트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턴스 그룹의 아래 하위 객체 부분을 이렇게 던져서 넣게 되면은 인스턴스 오브젝트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제가 이거를 어떠한 경우에 잘 사용을 했었느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깡통형 이런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나오는 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있다 보니까 이 라이트의 빔 각도에 따라서 해서 맞고 튀어서 나오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3D 맥스를 사용할 때 저는 이라디언스 맵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직접광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렌더링을 돌릴 때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러니까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었습니다. 역시나 블렌더에서도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맞고 튀어나와야 되니까 계산을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트를 30개 이상 설치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라이트 링킹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일단 라이트 링킹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IES 라이트를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월드는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에 대한 부분만 보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도 크게 뭐 느리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면 최적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를 이렇게 밑으로 놨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설치를 하고 렌더링을 돌리다 보니 해당 오브젝트에서 이 깡통 안에도 밝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깡통 위로 올려놓기는 하나 여기가 좀 어색하죠. 원래는 요 바로 옆에부터 좀 밝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표현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라이트 링킹을 좀 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 IES 데이터를 잠깐 바꿔볼게요. 지금 IES 데이터를 다른 것으로 넣어놨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렌더링을 돌리면은 렌더링 나오는 모습이 아예 바뀌어버리죠. 훨씬 더 어두워지죠. 이 상태, 이 상태. 실제로는 이렇게 올려놓고 렌더링을 돌리는 게 조도 관련해서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리룩스라는 조도 계산 프로그램을 조금 다룰 줄 알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넣고 돌리는 것과 꺼내서 돌리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넣어서 그냥 렌더링을 돌리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넣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경우에 이 안쪽만 밝히는 뭔가 라이트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얘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냥 포인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IES 데이터는 끊어버리고요. 밝기는 좀 밝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밝기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릴까요? 사이즈를 줄여서 볼게요. 사이즈를 줄여서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라이트 링킹 추가하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갖다가 던져 넣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조명에만 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간접광은 말씀드렸듯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깡통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게 버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갑자기 또 나오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라이트 링킹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는 바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화면을 좀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쉐이더 모드 갔다가 다시 렌더드 모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시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렌더링 타임을 봤을 때는 테스트를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 라이트 링킹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은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라이트 링킹을 월드에서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월드에서 왜 썼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거울에 반사되는 부분을 외창에서 반사되는 것들은 그냥 아예 하얀색으로 반사되게끔 그렇게 사용할 때 썼는데, 여기에서는 단점은 월드에 라이트 링킹이 없다는 거예요. 월드를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편법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스피어에다가 재질 설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쉐이드 스무스, 재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재질, 그리고 그냥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미션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얘를 스케일을 키워서 보게 되면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제대로 보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노멀면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에 보이는 거죠. 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카메라의 위치에 맞춰서 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애드온 사용해서 아이템에 있는 얼라인 툴 요거 사용해서 얼라인 로케이션 올 이렇게 해주면은 딱 중심부가 맞아서 가는 거죠. 이 HDR 소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기준이 현재 사진을 찍은 위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스피어는 렌더링 돌리는 카메라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인바이러먼트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피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피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배경이 이렇게 좀 변하죠. 근데 배경으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지오메트리 노드에 있는 인커밍을 매달아 주면 되는데, 인커밍을 봤더니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벡터 매스 사용을 하고요. 서브 트랙트로 가고 서브 트랙트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월드를 넣었을 때랑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핑 노드 이용을 해서 Z축 방향으로 회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스피어가 없을 때 들어갔던 배경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션으로 되어 있죠. 이미션 노드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트 링킹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벽에 있는 백페인티드 글라스 이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큐브 001번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 부분만 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얘만 제외를 일단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해당 부분만 어두워지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반사가 검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한번 밝게 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배경으로 사용한 스피어를 일단은 제자리에서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살짝만 더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재질을 바꿔서 그냥 이미션으로만 해서 하얀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해당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 링킹을 일단 제외를 시켜주고요. 안쪽에 있는 스피어를 지웠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바깥쪽에 있는 스피어가 안쪽으로 조명을 쓰고 있는데 그 바로 안쪽에 스피어가 하나 더 있으니까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섀도우 링킹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스피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 해당 스피어만 그림자를 지금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체크 해제해서 반전을 해주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또 이제 너무 밝아지는 모습이죠. 왜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백페인티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스피어에 영향만 받지만 나머지 객체들은 전체 다 두 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스피어는 백페인티드 글라스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라이트 링킹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뉴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큐브 001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해당 오브젝트만 바깥쪽에 있는 스피어에 영향을 받고 나머지 객체들은 안쪽에 있는 스피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렇게 두 가지 환경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밝아지면은 안쪽 보드 쪽만 영향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점을 하나 좀 발견을 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뭐 버그처럼 보이기는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객체가 이미션 객체고요. 얘는 그냥 트랜스퍼런트 BSDF로 투명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이미션 오브젝트의
라이트 링킹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큰 스피어에만 조명이 받을 수 있게끔 플러스를 눌렀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반사되는 게 잘 보입니다. 근데 투명한 객체가 앞을 가리면은 이렇게 검게 나옵니다. 투명한 물체조차도 그냥 뚫고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잘 보였었는데 라이트 링킹이 들어오면은 이 객체가 조명을 받지 않아서 투명한 객체지만 뚫고 나가지를 못한다. 이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정도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객체까지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하실 때 좀 유의해서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내용은 이렇게 월드를 두 개를 섞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월드에 대한 좌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벡터를 연결을 해줬을 때 이 오브젝트는 움직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커밍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거 지우고 볼게요. 얘가 움직여도 어차피 인커밍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사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큐브로 만들어도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